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약세권이었는데도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0.9% 상승, 코스닥이 1% 이상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거래일 전에 5일선이 깨졌는데 바로 회복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우리 시장의 하방 지지가 상당히 강력하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어젯밤부터 이제 한미 통상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이제 한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 시장은 상당히 강해질 거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오늘을 또 이제 우리 시장 장중에 이미 나스닥 미국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5% 정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양봉 마감을 했고 그것도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시장의 하방 심리가 하방 지지 심리가 이렇게 강하다면은 이제는 상방으로 끌어올릴 타이밍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000일선이 돌파되는 거를 저는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3대 시장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피도 2천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0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됐고 선물 쪽에도 3,600억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도 요즘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한 이틀 정도 좀 빠진 날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붙고 있다는 거 코스피 쪽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죠. 그리고 환율 쪽을 보더라도 환율이 위쪽으로 치닫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박스권에서는 그러니까 1390원에서 80원에서 1420원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해주는 정도는 될 거고요. 잘하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밑으로 빠질 것도 이것도 또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한미 통상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협상이 만약에 이제 완결이 될 것 같으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국내 경제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화 강세가 좀 찾아올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 협상이 진행이 될수록 중국도 아마 위안화가 절상이 좀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타고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 수급을 상당히 좀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어쨌든 1000일선을 넘는 거 이것이 우리 시장의 이제 서머랠리를 이제는 불러올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서머랠리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딱 맞추진 못하지만은 어쨌든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정치 불확실성이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한미 통상협상이 대선 이후에 도장을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도장을 찍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관세 불확실성도 없어지죠. 그동안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두 개의 추, 이제는 그 추가 끈이 이제 끊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시장은 위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된다면은 어쩌면 2,900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2,900선에서 2,896을 찍고 그리고 고점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이때 왜 고점을 찍었냐면은 이거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의 피크론 때문에 이거 고점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리라면은 이번에 올라가서 2,900선 정도 올라갔을 적에 반도체 피크론이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더 간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을 적에 올해 안에 반도체 피크론이 나올 일이 없죠. 반도체가 이제서 뭐 그 실적이 이제 바닥에서 1분기 때 바닥이고 2분기부터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올해 안에 반도체 피크론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는 3,000 도전가 충분히 가능하고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썸머 랠리가 시작되기만을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작은 꼭 될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시간 문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마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일단은 좀 과열권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보조지표 안 보더라도 과열권인 거는 뭐 맞죠. 그래서 이 이후에 미국 증시가 지금 한번 조정을 좀 받을 만 하거든요. 근데 계속 양봉을 내면서 조정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한 번 더 위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밑으로 빠져서 조정이 한번 들어오느냐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나스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은 우리 시장의 1,001선 돌파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썸머랠리도 좀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썸머랠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뭐냐면은 하방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조심하는 전략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분명히 이제 썸머랠리를 준비하는 전략 위주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된다. 지금 이제 뭐 지지부진하니까 좀 이제 지치고 또 날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좀 느슨해지면서 지칠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상당히 좀 앞으로 여름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음봉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지수가 방향성이 생기게 되면은 반도체들이 그걸 주도를 한다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특징이 그래요. 반도체 섹터의 특징이라는 것은 지수가 방향성이 있을 때 그 방향성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을 이끌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을 이끕니다. 근데 지수가 방향성이 요즘처럼 방향성이 없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반도체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썸머랠리가 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반도체들이 지수를 이끌면서 상당히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요즘 뭐 삼성전자가 뭐 하루 오늘 가는 듯하다 빠졌다 뭐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죠.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봐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 뭐 출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요번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주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이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 반등이 거의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위쪽에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본다면은 반도체 중에서 뭐 필옵틱스 같은 유리기판 쪽, 필옵틱스나 YC캠 이런 종목들이 강했죠. 유리기판 쪽에. 또 뭐 CXL 쪽에 분류되어 있는 엑시콘이라든가 뭐 TLB, PCB 쪽은 오늘 뭐 심텍도 강했고요. 이쪽이 전부 다 유리기판이라든가 CXL 다
그게 이제 다 기판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판 종목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강했고, 근데 뭐 테스 같은 이런 이제 레거시 종목들도 강했으니까 그 실적이 좀 괜찮았던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1분기 때 반도체 소부장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몇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PSK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이제 안 좋은 걸로 좀 나오고, 얘는 이제 PSK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계절성도 있고요.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분기 때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이 업황 자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제 2분기 때부터 서서히 실적이 회복이 돼서 하반기 때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실적들이 다들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이제는 좋아질 걸로 본다면은 2분기 때부터 주가 반등은 있을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뭐 실적 논리로 보더라도 지금 뭐 유력한 종목들은 우리가 좀 봐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레거시 쪽도 뭐 디램 쪽 이런 쪽들보다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뭐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또는 뭐 HBM 관련주들 또 뭐 CXL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을 위주로 해서 바라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눈에 띄게 상승을 했던 쪽이 IT 중에서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가 오늘 특별히 무슨 호재가 있어가지고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요 며칠간 계속해서 리포트가 이제 나왔죠. 싸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아서, 지금은 이제 뭐 올라갈 때가 됐다 했는데, 오늘 수급이 붙으면서 빵 한번 터졌습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거의 뭐 사상 최대인 것 같은데요.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뭐 이때도 한번 터지긴 했었네요. 터지긴 했는데 거의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천일선이 4만 원 살짝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덕산네오룩스는 이 거래량 중에 단기 거래량도, 단기 매물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 번 아마 쉬어갈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일선 부분에서 일단 비중 축소를 일단 해놓고 숨고르기 하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다고 봐요.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가지고 뭐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관련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덕산네오룩스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본다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통상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쪽도 괜찮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 덕산네오룩스뿐만 아니라 다른 디스플레이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지금쯤은 쳐다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조선 쪽 볼까요? 조선 쪽이 오늘도 이제 올라갔는데, 조선 쪽이 앞으로 뭐 4년 동안 실적이 뭐 좋을 거다 하면서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물론 실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수주받아 놓은 것만 하더라도 그게 다 인도가 되게 되면은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질 테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뭐 한국조선해양만 보더라도 그 작년 초에 주가가 10,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근 3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박스권 매매만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정이 한참 들어오면은 한 61선, 121선 정도까지 들어오면은 그때 들어가서 또 반등 먹고 나오고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뭐 하루에 뭐 2%, 3% 먹는 단타 할 거 아니면은 이런 쪽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제 서머랠리가 진행이 된다면은 수급이 바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간 쪽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직까지 안 올라간 쪽으로 외국인들이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직 좀 더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조금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방산은 거의 같이 봅니다. 이번에 시장이 박스권 달릴 때 제일 좋았던 쪽이 조선방산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바뀔 때 어쩌면은 수급이 제일 많이 빠지는 쪽이 조선방산이다 이렇게 보이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뭐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도 뭐 골든돔 얘기 나왔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그룹 전체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올라갔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K2 전차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폴란드 쪽에 그런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주가도 뭐 그 현대로템만 하더라도 2024년도 초에 가격이 3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12만 원까지 4배가 지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금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익절선을 정해놓고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은, 신규 진입은 좀 이제 리스크도 있고 또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별반 재미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쪽도 충분히 좀 빠져주면은 그럼 들어가는 영역이다. 그 추세 하락은 안 나옵니다. 대신 조선이든 방산이든 추세 하락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뭐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실적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 추세 하락이 왜 나오겠어요? 추세 하락은 안 나오기 때문에 빠지면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이런데 여기서 제가 현대로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61선 정도까지 빠져주면은 한번 들어가서 또 박스권 먹고 나오고, 이런 방식의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움직였던 쪽이 또 퓨런티어 같은 자율주행 쪽이 오늘 움직였죠. 어제는 이제 SOS랩이 요즘에 쭉 올라와서 오늘은 좀 쉬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퓨런티어가 올라가죠. 자율주행 쪽은 제가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과 로봇 이 두 가지 섹터, 테슬라와 함께 빠지고 테슬라와 함께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섹터죠. 자율주행 쪽에는 계속 지금 그 앞으로의 산업이 실제 열릴 수 있는 테마 이상의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제는 정치 기부를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6월 정도까지는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에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업 영역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미 웨이모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그걸 글로벌화 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자동차들도 다 자율주행 쪽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 봐야 되겠죠.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움직인 쪽이 뭐 메타버스 쪽에 좀 움직였는데,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뭐 비트맥스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쪽에서 스마트 안경을 발표를 했죠. 삼성하고 같이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스마트 안경 발표를 좀 잘해가지고,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근데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니까, 약간의 뭐 테마성으로 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한 며칠 정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신규 진입할 만한 테마는 아니니까 지금은 좀 일단 패스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제가 정말 꾸준하게 이 저가 부분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섹터죠. 화장품은 코스맥스가 61선 밑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세 종목인데, 코스맥스 그리고 실리콘2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실적 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하다 해서 조정을 받았죠. 이때도 제가 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유럽 쪽으로 지금 확산되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실리콘투도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까지도 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렸죠. 아모레퍼시픽 제가 작년에는 사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에, 중국 이외의 시장의 투자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쪽의 실적이 안 나오면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근데 올해부터 달라진다 말씀드렸죠.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이외의 시장에 투자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모레퍼시픽도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13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반등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얘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좀 보십시오. 뭐 실리콘투일 가다가 좀 쉬니까 CNC 엔터가 치고 올라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또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한 종목도 제가 좀 포트에 편입할 만한 종목을 말씀드린다면은 아이패밀리 정도가 지금 바닥권이죠, 거의.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니까 관심을 좀 가질만 하겠습니다. 자, 전략 쪽 들어가서요. 일단 지금 대선 테마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어떤 대선 테마주들 간에 이번 주 정도가 아마 거의 이제 끝물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마주의 성격상 디데이가 다가오면은 이제는 매물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뭐 길면 다음 주 초반 아니면 이번 주 말 정도까지 대선 테마주는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또 정책 토론이 있죠. 그때가 이제 사회와 관련된 걸 거예요.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 지난번에 경제와 관련된 거였는데, 그럼 사회 문제와 관련된, 뭐 테마로는 뭐 출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일자리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다음 주 초반에 이번 금요일 날 토론 때 언급이 되면 한번 빵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될 시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선 테마들은 대선 가까우면은 분명히 매물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서머랠리가 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젠 지수 관련주들 봐야 되죠. 지수 관련주 뭐 반바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이오가 요즘에 보면은 제가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관세가 매겨지고 난 이후에는 바이오 쪽에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서 바닥 잡는 느낌이죠. 알토해전만 하더라도 미국 관세 어떤 우려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 오일선을 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관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지지난주에 뭐 기사에 나오기를 2주 내에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 주까지는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또 ABL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 또 리갑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은 모아 놓으신다면은 관세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올라갈 거고요. 관세에 대한 어떤 해석 같은 것들도 지금 좀 바뀌는 분위기죠. 이렇게 오히려 좋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바이오도 지수 관련주니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지수 관련주 외에는 뭐 로봇주들 오늘 이제 자율주행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봇주도 제가 자율주행과 똑같이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하이제날 뭐 이런 종목들 다들 뭐 괜찮은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로봇주들도 하반기 때 또다시 한 번의 랠리가 나올 걸로 보니까요. 로봇주도 관심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화장품 계속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저가 매수로 볼 쪽이 지금 자동차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금이 아마 거의 2, 3년 내에 거의 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관세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신
한국에서 들어가는 자동차 대수가 준 대신에 미국 쪽에 생산하는 대수가 늘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은 금방 또 반등이 또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자동차 선침의 부분에서 저가 매수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고요. 썸머랠리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